지기TV 관련 당사자 본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입니다. 지기TV가 올린 해명 영상 잘 봤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럽더군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편집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올릴 거라면 원본을 제대로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 또한 빠른 대응을 위해 바로 녹음본을 올리고 싶었지만 저와 지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실명이 조금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의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 대충 맥락상 흘러들어주세요. 처음 썼던 글을 내린 후 지기 측으로부터 연락이 몇 차례 왔었고 처음엔 오죽 힘들면 피해자인 저한테까지 전화해 하소연할까 싶어 달래준다고 몇 번 받아서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실제로 제가 녹음하지 못한 녹음본 중에는 너 딴에는 억울한 것 잘 알겠는데 이런 억울하다는 얘기를 피해 당사자인 나한테 토로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지기 씨는 처음부터 고소할 작정이셨던 것 같은데 파일을 전부 가지고 계시지요? 정말 당당하시다면 제가 미처 녹음하지 못한 그 원본들도 같이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듣기 싫으신 분들을 위한 첫 번째 대화 요약. 1. 장애인을 괴롭힌 것은 지기와 본인 둘만의 이야기가 아닌 당시 학교를 다니던 모두의 이야기. 다만 지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당시 동창들과 차후 연락을 여럿 해본 결과 지기는 장애인 학생을 괴롭혔다고 모두 답했다. 당시 학폭주도 가해자 또한 지기도 장애인을 괴롭혔다고 증언. 2. 장애인을 괴롭힌 것이 강제 전학의 주요 사유 중 하나이며 그 외에도 전학을 안 보내곤 못 베길 정도로 6명의 악행이 심했다. 3. 지기가 왕따의 최고 주동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지만 본인을 가장 괴롭혔던 6명 중에 하나인 것 또한 사실이다. 주동자가 아니었다는 말의 의미는 가장 악질이었던 2명이 아니었다는 의미지 그저 소극적 방관자란 뜻이 아니다. 4. 지기는 당시 본인의 집에 무단으로 와서 본인이 울고 불며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자위 행위를 하고 땅바닥에 본인의 정액을 뿌리려 한 적이 있다. 그걸 막기 위해 피해자 본인은 신문지와 휴지를 땅바닥에 허겁지겁 펼쳐 간신히 막았고 결국 본인이 직접 치웠다. 5. 그 외에도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 묻는다면 세세하고 명확히 기억이 나진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괴롭힘도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며 자위 행위만큼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것이 없었다는 얘기일 뿐이다. 6. 지기가 전화를 한 이유는 말을 맞춰 유튜브에 최대한 악행을 축소해서 글을 쓰고 싶다는 취지의 부탁 때문이었으며 당사자는 사실을 약간 축소하는 것까진 너희 가족을 위해 받아들이겠지만 아예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다 듣기 싫으신 분들을 위한 두 번째 대화 요약. 1. 지기는 당사자에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줄 몰랐다고 했고 왕따 주동자들과 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억울해하지 마라. 괴롭히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럼 전학을 왜 갔느냐? 2. 지기가 사과할 당시 20년도 본인에게 사과하기 전에 관련 이슈가 어떤 사이트에서 한 번 있었고 본인 또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 그래서 사과하는 것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던 지기를 보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어 굳이 내가 먼저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음. 4. 그러나 본인이 지금 괜찮다고 해서 당시에 괴롭힘이 심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20년 때 지기가 사과할 때도 용서는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문제건 간에 처신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문제에 관해 얘기할 생각이 얼마든지 있으니 처음부터 처신을 잘하라고 얘기했음. 5. 올라오는 여러 폭로 내용들 중엔 당시 가해자 무리가 한 내용과 지기가 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맞다. 동창이 올린 폭로 내용 글 중 모든 걸 지기가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무리에 있던 것도 맞다. 아마 이 부분은 당시 롤링페이퍼로 모든 행위를 고발할 당시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됨. 6.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은 것도 맞고 운동을 몇 번 같이 한 것도 맞음. 이 부분은 차후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하지만 20년도 사과할 당시에 나는 너가 유튜브를 하건 말건 상관 안 하겠지만 혹시 벌어질 책임은 스스로 책임져라라고 말한 적이 있음. 다 듣기 싫으신 분들을 위한 세 번째 대화 요약. 1. 지기 왈. 상처 준 건 미안하지만 내 가족이 이 이상 상처 입는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지인 변호사 통해서 고소 예정이고 영상 올라갈 예정이다. 2. 너의 기억과 내 기억은 다르다. 3. 지기 왈. 전학 간 것도 맞고 자위한 것도 맞으며 사과도 했지만 너가 왕따 당하고 있는 줄 몰랐다. 그 전에 본문은 녹취를 들으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 다른 내용은 모두 배제하고 녹음 관한 내용만 기재해 놓았습니다. 우선 녹취록을 전부 들으신 분들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시간 순서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 2007년경
직위 포함 6인 무리가 본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왕따를 주도함. 단, 이때 직위는 왕따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2명은 아님. 하지만 왕따에서 소극적이었던 방관자 또한 아니기에 엄밀히 말하면 적극적 주동자라고 보는 게 합리적. 아니었다면 전학 갈 이유가 무엇인가? 3. 6명의 무리 중 일부는 저를 폭행하고 저희 집에 와서 라면을 먹고 화분에 오줌을 싸는 등의 피해를 준 것이 맞지만 직위에 관해서는 그렇게까지 한 기억은 제대로 나는 것이 없었기에 최초 폭로글에 제가 아는 것들만 기재했던 것. 다만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지 없었던 것은 아님. 4. 직위는 당시 본인의 집에 강제로 와서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거실에 있던 컴퓨터에서 혼자 자위 행위를 했고 본인이 제발 부탁한다며 그만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멈추지 않았음. 쌀 것 같다 는 말에 급하게 본인은 집에 있던 신문지와 휴지를 급히 들고 와 바닥에 깔았고 아슬아슬하게 정액을 바닥에 흩뿌리는 것 많은 막았던 기억이 있음. 참고로 그 정액 또한 피해자인 본인이 치움. 5. 이 글은 원글에도 기재해 놓았지만 직위는 장애인 여학생을 괴롭힌 적이 있음. 정확한 행동들은 다른 동창의 폭로글에 써있던 것과 유사하며 막 때리고 성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짜잘짜잘하게 괴롭혔던 것으로 기억함. 이 부분은 글쓴이의 착각인가 싶어 여러 번 확인해봤는데 확실히 그랬다는 증언이 절대적. 6. 그러다가 그 무리는 지속적으로 폭행, 금품 갈취, 담배, 오토바이 등 일일이 다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짓들을 했으며 선생님 앞에서 같은 학우를 때리고 돈을 뺐다 걸린 것 플러스 글쓴이에 대한 지속적인 왕따 괴롭힘 등으로 선생님이 해당 6명을 복도로 나가게 한 후 반 전원에게 롤링 페이퍼를 쓰게 했음.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밝혀졌고 선생님은 거기에 쓰여있는 모든 행동을 교단에서 직접 읽어주신 후 징계위원회를 열었음. 7. 그 후 자세히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해당 6명 모두 자퇴 혹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8. 그러다 2020년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이 닿은 직위는 만나자는 말을 했고 그날 새벽에 우리 집 앞에서 만남. 직위는 지난날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고 본인은 당시 어떤 카페에서 내 왕따건에 대해 폭로글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그 부분이 찔려 사과하는 것이라 생각했음. 당시 직위는 본인이 원한다면 유튜브를 접을 생각도 있다고 말함. 9. 본인은 그래도 늦게나마 사과하는 용기는 대단하다며 사과는 받아주겠다. 하지만 용서한 것은 아니다. 차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나는 부정하지 않을 거다. 내 친구들을 딱히 막을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게 스스로 조심해라. 유튜브는 너가 잘 생각해서 접던 하던 알아서 해라. 나는 관심 없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마무리. 10. 더 이상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차후 직위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나 같은 일반인의 운동을 돕는 컨텐츠에 방송을 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 본인은 처음에 얼굴 팔리기 싫다며 거절했으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고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임. 11. 그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씩 만나서 도와주기로 했음. 운동을 전혀 모르는 본인이었기에 처음부터 알려준 것은 사실. 이 기간이 총 3에서 4개월 정도 됨. 연락이 되다가 안 되다가 했었기에 실제로 연락한 기간은 그 정도 되는 듯. 12. 그 기간 때 어느 날 하루는 본인이 아이를 맡아야 할 날이어서 못 가겠다. 다음에 보자고 말했는데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니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제안을 받음. 그래서 제 차 괜찮겠냐고 물은 후 운동 방송을 찍는 1시간 정도를 아이를 데리고 간 적이 있음. 처음에 미안하다며 밥을 사겠다는 말에 한 번 밥을 먹은 적도 있으며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한 번 선물을 한 적이 있는 것도 사실. 하지만 가족끼리 여러 차례 봤다거나 지속적으로 식사를 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음. 밥을 먹고 아이끼리 보고 선물을 준 것도 모두 이렇게 딱 한 번씩임. 전체 가족 대가족끼리는 본 적 없음. 13. 그러던 와중 가짜 사나이에 출연할 쯤부터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되었고 굳이 이렇게 연락하면서까지 지낼 필요 없다고 생각해 자연스레 약속이 끊겼으며 얼마 전까지 연락을 더하진 않았음. 굳이 잘 사는 사람한테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빌붙는다는 이미지 갖기도 싫어서 멀리했던 것 같음. 직위 또한 스스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음. 14. 그 후 사건은 모두 아시는 대로 주관이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제 나름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팩트와 시간 순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직위씨 관련일 것이고 제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제 이야기들도 꽤 올라오고 있기에 이 또한 깔끔하게 말해두겠습니다. 1. 당신은 어째서 직위를 폭로했는가? 음성 녹취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부정할 생각도 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결국 그 얘기가 먼저 나왔고 제가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전후를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움을 받고 사과도 받아놓고 용서는 안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사과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제가 지기가 과거에 제게 했던 일을 말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지어 과거 사과할 때에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제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원글 보관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너도 장애인을 괴롭힌 또 하나의 가해자 아니냐?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맞습니다. 저도 괴롭혔습니다. 저는 제가 쓴 글 중 이 문장을 단 한 번도 부정하거나 감추려 한 적 없습니다. 욕먹어 마땅한 일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학생들이 싫어했다는 건 옹호의 이유가 되지 못하겠죠. 저도 싫어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싫건 좋건 그게 제가 한 일이니 제가 감당해야겠죠.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행동을 하진 않겠지만 과거에 제가 했던 걸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나쁜 저도 저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처음부터 제 실명을 밝히고 글을 올린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욕설은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제가 받은 피해는 제가 받은 피해고 제가 가한 가해는 제가 가한 가해입니다. 둘은 다른 건이니 제게 향할 비난을 지기씨의 방패로 쓰진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괴롭혔다고 해서 지기씨는 장애인을 괴롭히지 않고 선행한 착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기씨도 괴롭힌 건 맞습니다. 4. 돈 받은 거 아니냐? 녹취에도 나와있고 지기씨나 저를 아는 지인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뒷돈 받고 입 다물 정도 인간도 아니고 저도 그런 돈 받을 정도로 궁핍하진 않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추하게 추가로 폭로하는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추가로 글을 더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기 측에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말아달라 요청했고 사실관계를 부정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너가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더 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지기 측에서 연락이 와서 저와 제 친구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정말 그렇게 한다면 나 또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지금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 선택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갈 테니 그걸 보고 판단하라기에 영상을 받고 악의적인 편집본을 본 후에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6. 너보다 잘 되니까 인생 조지려고 열폭하는 거 아니냐? 지기씨가 저보다 잘 산다는 재밌는 주장은 차치하고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수차례에 걸쳐 지기 본인의 죄로 자식과 와이프 분까지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위로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를 피해 당사자인 제게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폭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 또한 겪었던 일이니 얼마나 그 아픔이 클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애매하게 부정하려 하고 악의적인 편집본을 보고 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7. 왜 녹취를 했는가? 첫 글에도 썼지만 제가 녹취를 시작한 건 이런 류로 얘기를 나눈 지 3번째부터입니다. 뭔가 자꾸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하고 자기가 억울한 부분을 강조하여 얘기하려고 하기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녹취를 시작했습니다. 인생지사 모르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되었군요. 처음부터 고소 생각을 하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두 통화에 녹음 파일이 없지만 지기씨에겐 있을 테니 억울한 게 있으시다면 남자답지 못하게 편집해서 악의적으로 매도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무편집본으로 영상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8. 마지막으로 지기씨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녹취에도 나와 있듯 저는 처음에 잘못된 왜곡, 날조를 정정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기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에 대한 피해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멘붕 상황에서 오죽하면 피해자인 저에게 전화했을까 싶어 일중일 때도 모든 전화를 다 받고 대답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자살과 사과 중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유구한 전통이라는 말이 다시 기억납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은 변했을 거라 생각한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왜곡 그만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라이브 켜세요. 저랑 디코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화하시죠. 신원보호만 된다면 제 말을 증명해줄 사람도 여럿 모아올 테니까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하실 겁니까? 하실 거면 하세요. 두렵지만 더 이상 물러서진 않겠습니다. 습여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기씨,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보면 사건의 진위 여부는 저희들이 모두 알 수 없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 또한 장애우 관련 피해를 주었고 굉장히 큰 잘못이지만 이게 다른 피해자에 대한 방패로 쓰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신뢰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워낙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 다 정리하지는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참, 그리고 가해추정 인플루언서 가족에 관한 언급은 이유불문하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사회적 발전이지 연좌제를 적용하여 관련한 사람들을 모두 사회적으로 몰살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